퇴직소득세가 30%가 감면이 됩니다. 10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40%까지 감면을 해드려요. 세상 이런 금융상품은 없을 것 같은데요? 저나 여러분이나 공통된 고민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. 매년 늙어간다. 그리고 노후가 조금씩 걱정이다. 오늘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, 이 주제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. 함께 하실 분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죠. 박정호 교수님, 늘 함께하죠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네. 그리고 저희가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불안해서 박정호 교수님 말고 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IBK 기업은행 퇴직연금부 이하림 과장입니다. 네. 요즘 평균 기대 수명 아세요?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. 맞아요. 예. 벌써 그래서 우리 기대 수명이 80을 훌쩍 넘었고 아마 머지않아 그야말로 100세 시대가 될 건데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죠? 쉽게 얘기해서 은퇴 전에 평균 수입 대비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, 요거가 소득 대체율이에요. OECD 평균이 얼마냐? 51.8%입니다. 무슨 말이죠, 그러면? 평소에 내가 근무했었을 때 받았던 월급의 네. 절반 가까이는 연금으로 수입 넣어드린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나쁘지 않은데? 그런데 문제는 예.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쯤 줍니까? 국민연금 기준으로 31.2%입니다. 좀 모자라겠네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이죠. 네. 자, 그럼 오늘 배우는 건 국민연금 밑에 깔려 있고, 회사 다니는 분들은 옛날 퇴직금, 요즘으로 치면 퇴직연금, 요거 말고 내가 자율적으로 부을 수 있는 이른바 셀프 퇴직금, 그러니까 요거 하나 배운다는 거군요. 회장님, 오늘 이렇게 해서 뭔가 노후를 대비하는 구조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잘 되고 있습니까? 아니면 좀 부족한 편이에요? 가입률을 살펴보면 2021년도 말 기준으로 개인형 IRP의 총 적립금은 46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. 비율로는 35%가 증가한 금액인데요. 열심히 붓고는 있네요. 그렇죠. 예. 다른 DB, DC형 제도가 평균적으로 10% 성장률을 보이는 거에 대비하면 월등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개인형 IRP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의 노력이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. 네. 정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 스스로가 노후를 준비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예. 세액공제 혜택,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에는 400만 원까지만 가능했다가 2015년도에는 그 한도가 700만 원까지 늘었고요. 그러다가 또 2020년도에는 3년 동안 한시적이긴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또 정부가 900만 원까지 늘렸어요. 단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보시려면 만 50세가 넘으셔야 되고, 그리고 총급여는 1억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,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신 분들은 또 이 900만 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.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면 400만 원에 한 16.5%를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그런 거죠. 네, 맞습니다. 소득이 있으신 동안에는 매년 돈을 넣어서 네. 연말정산할 때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, 거기다 16.5% 곱해서 돌려주고. 네,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 때 일반 현금으로 받으면 네. 세금을 뗀 금액으로 받게 되지만 예. IRP에 받을 때에는 과세 이연돼서 세금까지 포함된 걸로 운용을 할 수 있게 해줘요. 그러면은 마치 월급 줄 때 세금 안 떼고 주는 느낌인 거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운용할 때는 세금에까지 같이 이자가 붙어서 네. 원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죠. 세금을 안 받는 건 아니고 네. 나중에 연금소득세라는 형태로 받기는 받는데 네. 먼저 떼가면 내 돈이 아니지만 네. 나중에 노후에 조금씩 떼간다는 거니까 네, 맞습니다. 그때까지 내 돈처럼 생각하고 굴리고 네. 굴려서 불러난 돈은 내 돈이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개인형 IRP는 세제 혜택을 가장 극대화하려면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돼요. 개인형 IRP에 원래 퇴직금을 받았다. 네. 그러면은 퇴직소득세가 30%가 감면이 됩니다. 연금으로 이렇게 받으면 네. 10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40%까지 감면을 해드려요.
그리고 본인이 넣은 원금이랑 이자에 대해서는 원래 기타 소득세가 16.5%를 내야 되는데 연금으로 받으시면 그것도 3.3에서 5.5%로 이제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. 아, 세상 이런 금융상품은 없을 것 같은데요? 그러면 궁금합니다, 과장님. 세액공제라는 건 그냥 내가 낼 세금에서 그 금액을 통째로 빼주는 거라서 가장 파워풀한 혜택인데 국가는 자기 돈 받을 돈을 안 받고 이 IRP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는 뭐예요?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이유가 노후 자금을 스스로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IRP라고 하는 건 연금 소득을 위해서 내가 셀프로 넣는 건데 일단은 넣고 나서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네요. 본인의 관심도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를 생활화하셔야 돼요. 뷔페 식당에서 음식 담듯이 네, 담았는데 상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내려놓고 내려놓고 따가지고 바꿔놓는 거죠. 네.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본인 수익률에 대한 확인도 하시고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바꿔주고. 리밸런싱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. 단점이 뭐예요? 조심해야 될 점. 개인형 IRP는 중간에 일부 인출이라는 제도는 따로 없어요. 만약에 1억을 IRP에 넣어놨는데 네. 난 연금을 받을 거지만 지금 1,000만 원만 빼고 싶어. 당장 목돈이 필요해. 예,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일부 해지라는 개념은 없는 거죠. 연말정산에 세금 덜 받은 그 세금은 만약 중간에 깨면 네, 깨시면 세액공제 받은 거에 대해서 만 돌려줘.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16.5%가 원래 기타 소득세거든요. 네. 그거를 그냥 내고 해지를 하시는 거예요. 돌려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네. 네. 거기에는 이제 법적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셔야 돼요.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네. 뭐 나왔어 법이. 예. 개인형 IRP에서 중도 인출을 해드릴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네.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무주택자이신 분들께서 전세 자금이 필요하실 때 네. 뭐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고 계신 분들 그리고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아파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셔야 할 때 조금 아프면 안 되고. 감기인데요. 1,000만 원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.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형 IRP 가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주의할 점. 개인형 IRP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렇죠. 제도인데 예. 그 제도가 수수료가 다 있으세요. 1년에 한 번씩 수수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 금융기관별로 수수료에 대한 비교가 필수적이십니다. 배우고 나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네요. 우리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깔고 2층에는 퇴직연금 깔고 이건 의무. 옵션이 있는데 옵션의 이름은 IRP다. IRP에는 1년에 어느 정도까지 부을 수 있는 한도는 있는데 그 한도에서 700만 원 또는 9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도 해준다. 만 55세 이상이시고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서 개인형 IRP가 가지고 있는 혜택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. 은퇴를 금퇴로 만드셔서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좀 준비하신 멘트 같은 느낌이 금태. 든다. 지금 바로 생각난 건 아니야.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상품 IRP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.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